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림쌤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강좌에 또 들어왔을 텐데 긴장이 좀 될 겁니다. 쌤,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 좀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올라와서 서술형이라는 걸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술형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왠지 뭔가를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하죠. 뭔가 스펠링도 막 실수를 좀 하고, 대소문자 구분도 잘 못하고, 뭐, don't인데 doesn't를 쓰고,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쌤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완벽한 100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에 많이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거를 쌤이 들었고 그 어려움의 기반에는 그 밑에는 어법, 문법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문장을 서술하는 게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7개의 문법사항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푸는 그런 강좌,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또 서술형을 풀 수 있는 9개의 강의, 총 16개를 구성을 했어요. 요 정도만 제대로 이제 잡아 나간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아주 굵직굵직한 서술형들은 아마 100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쌤이 소개 강좌에서 정말 길고 꼼꼼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소개 강좌를 반드시 꼭 듣고 들어오시고요. 더불어서 이 강좌는 교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각 강의에 맞는 교환을 다운받아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에 관한 긍정, 부정, 의문문 만들기 기본적인 중학교 처음에 나오는 서술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기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엿보고 들어가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요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음 문법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다음에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아니 선생님, she 다음에 comes 맞고 그 다음에 it was a long journey 뭐 틀린 거 없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의 시제, 즉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하는 건 last week가 있는 걸로 봐서 과거죠. last week는 지난주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 과거라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동사의 시제가 필요한데 어머, comes가 나왔습니다. 얘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아주 기나긴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don't가 아니라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don't 아니면 who doesn't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doesn't가 아니고요. 피곤하지 않다라는 요 상태를 도와주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두둥 보니까 comes가 아니라 came으로 와야 되겠구나. don't가 아니라 wasn't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고쳐주는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좀 낚일만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라고 쌤이 띄워놨어요. 일단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좀 배워볼게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가지고 각 동사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더불어서 각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긴데 쌤이 설명을 먼저 막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서술형 문법을 위한 체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이 예문을 잠깐 보면 He is my grandfa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의 할아버지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뭐뭐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요 해석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고요. 이 비동사의 현재는 am, are, is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와 요 비동사가 너무 길어요, 보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축약을 해도 좋고요. 오케이. 자, 요 내용 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와 is는 절대 축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this is인데 요렇게 써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요거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this is는 축약할 수가 없다. 적으셨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또 보면 그 are not이 나와 있어요. 쌤, not이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not이 들어가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그냥 그 뒤에 not만 넣어주면 돼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날씬하지 않다. 역시나 am, are, is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축약할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동사 am과 not은 am2로 축약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로 얘네예요. 문장 끝에 물음표가 있다는 건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참 간단합니다.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단,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의문문이 되려면 문장 끝에 요 퀘스천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감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퀘스천 마크가 없으면 감점돼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문장의 첫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가야 한다라고 쌤이 소개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죠. I를 대문자 혹은 are you 할 때 A를 대문자 쓰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고요. 문장 끝에 이렇게 물음표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yes or no 란 대답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서술형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 처음 쓸 때에는 반드시 누구 데려오라 그랬니? 주어 데려오라 그랬지? 주어가 은는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녀는 she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담임 선생님이다. 이다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 어디에 있다,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무엇이라? 비동사. 자, 그런데 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재 동사기 때문에 이 she에 걸맞는 현재 비동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렇지. is 넣어주면 되겠죠. 나의 담임 선생님이다. 나의라고 하는 건 my, 담임 선생님은 homeroom teacher. 이렇게 적어줄게요. homeroom teacher. 얘들아, 요거 teacher 들어간 거 빈칸 하나까지 더 더해줄게요. 오케이. homeroom teacher가 무슨 뜻이냐면 담임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오키도키.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장의 주어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브라이언과 나는까지가 은는이가 주어가 되겠지. Brian and I까지 좋았어. 축구 선수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해야 되겠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에이 쌤, I가 있으니까 뒤에는 역시 M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와 브라이언은 누가 뭐래도 몇 명이야? 2명. 이렇게 2명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주어가 나오게 되면 뒤에 제아물이 I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냥 딱 무시하고 are 얘를 넣어주면 돼요. 되니? 부정문을 만드세요 했으니까 요 뒤에 not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not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are not 축구 soccer player까지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players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변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
복수 명사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의 반려견은 귀엽니? 이랬어요.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란 얘기는 물어봤다는 거. 그러면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샤샤샥 바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알맞은 비동사가 누구냐면 pet dog 단수니까 is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너의 반려견이니까 주어는 your pet dog. 이렇게. 귀엽니? Is your pet dog? pet dog 떨어뜨릴게요. 이거 붙였으면 칸이 안 맞을 것 같아요. pet dog이 귀엽니? cute. 이렇게 쓰면 빈칸이 맞겠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을걸? 여기에 보면 your pet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몇 인칭입니까? 나를 1인칭이라고 하고 너를 2인칭이라고 하죠. 그럼 your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2인칭이 아니에요. 너의 걔는 나와 너를 제외한 다른 대상이잖아요. 너가 포함되나요? 아니죠. 너의 걔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걔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일 때에는 제 아무리 your가 들어간다고 해도 2인칭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해서 여기에다가 R을 넣으면 틀려요. 여기 your가 있으니까 안가 보다.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해서 의문문의 형태, 문장 끝에 question, 문장 맨 앞에 대문자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쓰는 건 한 문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he로 바꿔보래요. 자, he로 바꾼다는 얘기는 복수의 데이를 단수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복수 비동사의 are를 단수 비동사 is로 가겠다는 겁니다. 뒤에 들어가는 weak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자, 이 5번 문제는요. 숙제로 선생님이 낼 거고요. 수강평에 우리 친구들 몇 강의 몇 번째 문제 숙제요라고 하고 올려주시면 쌤이 그 숙제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많이 올려준 친구들이 아마 이벤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잡는 건데 역시 한 문제만 풀고 한 문제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MT는 축약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 어쩔 수 없이 좀 귀찮긴 하지만 I am not alone. 혼자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귀찮더라도 좀 부정문을 이렇게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축약해 쓰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이런 동사들도 과거형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비동사는요, 과거형을 쓸 때 참 단순합니다. am과 is의 과거는 was로 쓸 거고요. are의 과거는 were로 쓰는 겁니다. 아키다키. 자, was나 were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형태 똑같아요. 더불어서 부정문을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만 붙이면 돼요. 오케이.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뭐이다 어디 어디 있다가 아니라 뭐뭐이었다 어디 어디 있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 서술형 문제에서 해석을 주고 영작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있어요. 아까처럼 나는 뭐뭐이다. 그때는 현재 동사로 써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었다 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과거 동사로 써야 됩니다. 힌트예요. 자, 이렇게 부정문을 만드는 것과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아까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고요.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리자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힌트가 꼭 있어요. 이때 힌트라고 하는 거는 삐리리 ago, 뭐 10년 전에 아니면 last Christmas,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니면은 뭐 yesterday, 어저께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과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겠죠. 문장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옳다구나, 이 문장은 과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부터 확보해야 되겠죠.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어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제가 과거라는 얘기죠. 자, 비동사의 과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알맞은 비동사 과거는 was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저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생소할 건데
The day before yesterday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께란 뜻이에요. 어제 전날이란 얘기니까 그저께가 되는 거죠. 그저께 그곳에 있었다. 빈칸에 마저 채워야 되는 단어는 그곳에라고 하는 there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죠. 그 이야기들은 매우 지루했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했었다가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더 다음에 은는이가 주어 확보를 해야 돼요. 이때 주어는 stories라고 하는 명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이야기들은 자, 그 다음에 과거이면서 복수 주어랑 나올 수 있는 비동사는 were. 뒤에 굉장히 지루했었다. borin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번과 2번 서술형 연습을 한번 끝내보았고요. 문장 다시 쓰기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긴 하지만 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만들긴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을 놓쳐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죠. 부정문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문장의 동사가 누구냐면 띠리리 was입니다. 자, 부정문인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The weather, 날씨는요. 뒤에 was, 그닥 좋진 않습니다. not을 뒤에 붙여야겠죠. was not. 그 다음 나머지 so nice. 그러면 그닥 좋진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문이 완성이 됐고요. 문장 끝에 마침표 제대로 넣고 요 not의 위치 확인하고 was와 not을 뭐 축약해서 wasn't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넣도록 했었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대소문자. 자, 그럼 문장의 비동사가 누구냐면 이 녀석이었어요. 자, W를 크게 키워서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were. 문장의 주어는 his daughters. his daughters. 그의 딸들이. daughters. 자, 스펠링 쓸 때 조심하시고 s까지 넣어야 돼요. 학생들이니 student. 자, 여기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아야 돼. s까지 붙였으면 문장 맨 끝에 못 쓴다? 그렇지. question mark를 집어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되니? 5번 한번 가봅니다.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그럼 일단 과거 시제로만 바꿔볼까? 문장의 비동사를 과거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was가 되겠죠. 그런데 was가 들어있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어란 비동사의 위치를 샤샤샥 바꾸면 돼요. 자, was 맨 앞으로 W 키워서 데리고 오고 문장의 주어 더할 때 T 소문자로 바뀐 다음에 lost dog, 길을 잃은 그 강아지가 on the street, 길 위에 있었습니까? 자,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문장 끝에 물음표까지 완성시켜주면 끝! 완벽하게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 가장 또 어려워하는 동사, 일반 동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실제 문제 질문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일반 동사에 관련된 파트예요. 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건 비동사와는 달리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얘네밖에 없었지만 일반 동사는 사랑하다, 먹다, 공부하다, 스케이트 타다, 산을 오르다, 싸우다, 수영하다 너무 많지 않아요? 쌤이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저쪽 칠판에서 이쪽 칠판까지 다 써도 아마 못 적을걸요? 자, 그렇게 많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도와주는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그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을 때에는 동사에 s나 es나 ies나 이렇게 변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에는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대부분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들 땐 이렇게 s만 붙여주면 깔끔해집니다. like도 뒤에 이렇게 s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s나 o나 x나 ch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죠.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es를 넣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s, o, x, ch, a, sh로 끝나는 경우는 es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자음 플러스 y일 때 정말 많이 틀리죠? 자음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자음은 모음을 뺀 나머지예요. 자, 모음이 뭐냐면 A, E, I, O, U. 얘가 모음이거든요. 모든 스페링에서 이 5가지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 자음 플러스 y는 IES로 바꿔줘야 되는데 모음 플러스 y랑 헷갈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모음 플러스 y라서 이때는 그냥 s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IES가 아니에요. 불규칙 동사는 쌤 자료실에 올라가 보시면 불규칙 동사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자료 올려놨거든요. 그 자료 보시고 꼭 암기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불규칙 동사를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어서 부정문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비동사는 부정문이 좀 간단했지. 어떻게 간단했니? 뒤에다가 남만 붙이면 됐지. 그런데 일반 동사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너 사랑 안 해? I love not you.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일반 동사는 좀 까다로워요. 그 앞에 이 don't와 같은 I를 붙여줘야 부정문이 완성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don't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 예를 들어서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인데 한 명이야. 3인칭 단수 주어가 있을 때에는 don't도 아니고 doesn't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o not과 does not은 각각 축약하여 쓸 수 있게끔 공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3인칭 단수 주어 꼭 기억하세요. 3인칭 단수 주어가 he, she, it, John's, Mary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your dog이라고 하는 것도 3인칭 단수입니다.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 무조건 3인칭이 되겠죠. 의문문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에 걸맞게 do나 does를 넣어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 다음에 쌤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문장 끝에 question mark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되어졌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yes나 no로 대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그 교환 아래쪽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녀는 주어 확보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듣는다라고 있어요. 자, 그녀가 듣는 거니까 3인칭 단수 주어죠. 듣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listens, s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어울리는 전치사 to까지. 되니?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주의 깊게 듣습니다. 라고 했네요. 현재 동사고요. 두 번째, 내 남동생은 주어 확보해야 되겠어요. 나의 남동생이니까 my, 대문자 조심하시고 brother 이렇게 매일 운동하지 않는데요.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서 부정문인데요. 나의 남동생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부정문이면서 3인칭 단수꼴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누구냐면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운동하다, exercis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니? 이때는 축약형을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지요. 틀린 게 있나 봐요. 여기에서 틀린 거를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Jen이라고 하는 건 3인칭 단수예요.
자, 그 다음에 never가 들어갔습니다. 부정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Jenny 뒤에는 3인칭 단수 동사를 그대로 써야 돼요. 쌤, 부정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때 never는 약간 0%의 빈도부사와 같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나오는 건 맞지만 never 자체가 원형을 이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put이 아니라 put 이렇게 s까지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제니는 절대로 그녀의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 밑에 있는 거 가볼까요? 미라와 제이슨.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잘 들어. 미라만 봤을 때에는 3인칭 단수가 맞아요. 제이슨만 봤을 때에도 3인칭 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묶여있죠. 묶여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3인칭이긴 하지만 복수란 얘기예요. 자, 복수일 때 이거 해당됐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3인칭 단수여야 s나 es를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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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로 바꿔줍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미라와 제이슨은 go to the movies often. 종종 영화를 보러 갑니다. 현재 동사죠. 그죠? 세 번째, 틀린 거 보여? 여기 로이라고 하는 친구는 3인칭의 단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don't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don't가 아니고요. 이땐 숙제를 하지 않는다. 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3인칭 단수에 걸맞는 doesn't do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 doesn't를 썼는데 틀렸다라고 감점된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요 스펠링을 제대로 못 써서 틀렸어요. doesn't인데 친구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doesn't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지금 틀린 거예요. 스펠링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자. 자, 6번째 문장 다시 쓰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과 8번은 숙제로 올려주는 걸로. 자, 주어를 he로 바꾸라고 했어요. 에이, 바꾸면 되지. he, 띠용, 끝? 아니죠. he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로 바뀌어야 됩니다. does 쓰고 he 쓰고 뒤에 동사 원형 speak. 자, 그가 한국말을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괜찮지? 오케이. 7번, 8번은 숙제로 선생님이 낼 테니까 수강평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왜? 외우는 것도 많고 실수하기도 딱 좋아요. 문장을 보면 I talked to my mom in the park 란 얘기죠. 나는 공원에서 우리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이게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가 됩니다. 비동사의 과거는 was나 were밖에 없었죠. 일반 동사의 과거는 보통은 그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되고요. 자기 멋대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보통은 ed를 붙이지만 자기 멋대로 바뀌는 불규칙 변화는 좀 외워줘야 됩니다. 이건 역시 쌤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법칙으로 끝난대요. 보통은 ed를 붙여서 만든다. 그냥 e로 끝나면 d만 붙인다. 자음 플러스 y는 늘 말썽을 일으켰어. I, ed로 바꿀게. 나홀로 모음 플러스 나홀로 자음일 때에는 자음 한 번 더 붙여주고 ed를 씁니다. 됐나요? 불규칙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꼭 암기하고 들어오실게요. 과거형에 알맞은 걸 골라라 이랬어요. taked 틀렸습니다. took로 바뀌어야 돼요. took. wanted 맞아요. 규칙입니다. eated 틀렸습니다. ate로 바꿔야 되고요. read의 과거는 형태는 똑같은데 발음만 달라요. read. 올바른 건 두 번째밖에 없네요. 자, 부정문 한번 만들러 갈까요? 부정문은요, 요 일반 동사 앞에다가 didn't만 넣어주면 됩니다. didn't만 넣어주고 뒤에 동사 원형 가는 건 우리 아까 만들었던 doesn't 동사 원형과 똑같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의문문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까 do나 does를 이용해서 의문문 만들었죠? 과거는 did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3인칭 단수야.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랬어. 여기 앞에 did 썼어. 그럼 뒤에 s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잘 들어야 돼. 과거 동사일 때에는 does로 쓰는 게 없어요. 무조건 3인칭 단수 주어든 3인칭 복수 주어든지 간에 did로만 통일합니다. 이해됐어? 이때 does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해서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과거랑 같이 쓸 수 없는 거 고르세요 했습니다. 쌤이 아까 말했죠. Yesterday나 last night이나 in 2010 지금 이제 연도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이후니까 다 과거가 되는데 tomorrow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뭐죠? 미래잖아요. 내일도 미래죠.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랑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인가 봐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 동사죠. 자, 머리 써봐. 일반 동사야. 의문문을 써야 돼.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너야. 3인칭 단수는 아니네요. 자, 그럼 일반 동사인데 의문문을 만들려면 do가 나와야 되고 you를 썼으면 뒤에 동사 원형 meet 얘를 지금 써야 돼요. 그런데 자, 봐. 만나니가 아니라 만났니예요. 시제가 지금 과거죠. yesterday. 그죠? 현재가 아니네요. 과거네요. 과거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id로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됐어? 한 번 더 해볼까? 우리는 주어가 위에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다.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부정이죠. 먹지 않았다. 일반 동사의 부정입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데 과거니까 여기에는 didn't가 들어가야 되겠다. didn't. 그런데 칸이 3개네요. did not으로 바꿀게요. 축약을 쓰지 말라는 거죠. did not. 그죠? 그 다음에 먹지 못했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주기로 했으니까 eat.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장 끝에 보니까 물음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의문문을 바꾸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의문문을 써야 되는데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 시제는 과거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예요. 그러면 3인칭 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di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그, h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uy. 그 다음 뭘 샀냐 그랬죠? 선물 샀냐? A present. 누구를 위한 선물? For his mother.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2, 3번까지 끝났고요. 다음에 4번째 문제만 풀어보고 5번은 과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돌린 거는 1강에 몇 번 과제도 돌린 그 문제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나는 I 이렇게 썼어요. 그냥 과거 시제로만 쓰라고 했습니다. leave라고 하는 거는 두고 오다란 뜻인데 이거의 과거 형태가 궁금하죠. 자, 요거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left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I left. 이때 left는 왼쪽이 아니라 두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예요. 뭐를 두고 나왔냐면 my watch, 나의 시계를. 어머나 세상에 어디에다가 on the bus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5번은 과제로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장을 이제 바로 잡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7번은 과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d you?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어. 의문문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did를 이용해서 과거의 의문문을 만들어줬으면 you 뒤에 나오는 동사는 gave가 아니라 원형의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give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Did you give them anything interesting? 자, 그들에게 있잖아. 뭔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너가 줬니? 이 뜻입니다. 괜찮죠? 자, 이 문제는 숙제로 돌릴 테니까 수강평에다가 반드시 수강평에다가 중1
1강의 과제 해서 답만 쭉 이렇게 쳐서 올려주시면 쌤이 또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친구들. 첫 번째 강좌이니만큼 제일 중요한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만을 설명했기 때문에 꼭 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강좌 역시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